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의 인적 네트워크와 권력구조 변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중심의 네트워크와 주요 정치적 쟁점들을 이어서 다룹니다. 여섯 번째는 이낙연 전 총리 중심의 정치적 네트워크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네트워크는 이른바 친낙 계열 정치인, 언론인 출신 참모, 국무총리실 행정라인,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 그리고 이후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정치 세력이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원내 및 정치권 주요 우군입니다. 윤영찬, 설훈, 박광온, 이병훈, 최인호, 양기대 등은 시기별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 또는 친낙계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공식적인 당내 계파, 명칭이라기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사용한 정치적 분류라는 점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실 및 행정참모진입니다. 정운현, 남평호 등은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또는 이후 정치활동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한 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입니다. 김종민, 신경민, 전병헌 등은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갈등 이후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정치 세력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비주류 정치 세력이 당내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3지대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박이라는 정치적 표현과 당내 갈등입니다. 수박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사용돼 온 정치적 비하 표현입니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겉으로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실제 정치적 입장은 민주당의 개혁 노선과 다르다고 판단한 정치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박은 객관적인 정치학적 분류나 공식적인 당내 계파 명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정치인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당시 일부 지지층의 정치적 인식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인사들에 대해서도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국정 운영과 개혁 속도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그와 가까운 정치인들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신중론과 조정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지지층 및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접근이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의 추진 속도를 늦추거나 당의 정치적 결집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던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부동산 정책, 정치개혁 등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책 추진의 결과를 특정 정치인 한 명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 지도부, 국회, 당내 각 세력의 정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아홉 번째, 당대표 재임기 신중론과 사멸론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대표 재임 기간에는 개혁 입법의 속도와 정치적 안정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사멸론 제안은 민주당 지지층과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를 민주당의 개혁적 정체성과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평가했으며 반대로 정치적 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한 제안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당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정치권에서 상반된 평가가 존재했다는 점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열 번째, 2021년 대선 경선과 대장동 의혹입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정치적 공방이 제기됐으며 양측 지지층 사이의 갈등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낙연 측의 문제 제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검증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재명 측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내부 후보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결과적으로 대선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선 결과와 특정 후보의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권 재창출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권 재창출 실패의 한 요인으로 보는 정치적 평가가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1번째, 분권형 개헌과 의원 내각제 논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및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치개혁 또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하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력 분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돼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개혁 성향 인사 및 지지층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될 경우 국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기존 정치권의 영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력 구조 개편안이 일본식 의원 내각제 또는 일본의 정치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특정 정치인이 일본식 내각제를 추종했다거나 기득권 유지를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정치인의 실제 발언과 개헌안을 확인한 뒤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양측의 평가를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권형 개헌 논쟁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성향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논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탈당과 제3지대 정치의 형성입니다. 2024년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새로운 미래를 비롯한 제3지대 정치 세력의 원내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과정을 민주당 주류 세력의 권력 재편이 사실상 완료되는 계기로 평가하는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제3지대로 분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정치적 소멸로 규정하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정당 분화로 이어졌으나 선거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입니다. 13번째, 민주당계 정당의 권력축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의 인적 네트워크는 시간에 따라 크게 5가지 단계로 변천해 왔습니다. 첫째, 김대중 시대에는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야당 정치인 및 측근 그룹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노무현 시대에는 참여정부 참모 및 386 세대 정치인 그리고 인권 변호사와 시민사회 출신의 정치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셋째, 문재인 시대에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와 청와대, 행정 및 정책 참모진을 중심으로 친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넷째, 이재명 시대에는 성남과 경기도의 행정 경험자, 대선 캠프 출신 인사, 그리고 친명계 원내 정치인과 정책 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낙연계의 경우 민주당 내부의 비주류 정치 세력에서 출발해 일부가 제3지대 정치 세력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계 정당의 권력 구조가 특정 개인의 측근 중심으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시대별 정치 환경과 세대, 정책 노선, 그리고 선거 전략에 따라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로 교체돼 왔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동교동계에서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의 정치적 네트워크는 김대중 시대의 전통적인 동교동계에서 출발해 노무현 시대의 참여정부 참모 및 386
세대 정치인, 문재인 시대의 친문 정치 및 행정 네트워크,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성남, 경기 행정. 경험자와 친명계 원내 정치인 및 정책 네트워크로 중심축이 이동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류 정치 세력에 속했던 일부 인사들이 새로운 주류 세력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면서 비주류로 이동하거나 제3지대 또는 보수 정당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2016년 국민의당 분당과 2024년 새로운 미래 창당은 민주당계 정당 내부의 세대 교체와 권력축 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계의 경우에도 정치적 노선과 계열론, 검찰 개혁 및 땅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쟁 과정에서 비주류 세력으로 분류됐고 결국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정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분할을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의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분열과 재편에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계, 선거제도, 공천제도, 지지층의 변화, 세대교체, 정책 노선, 정치적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확정적인 정치적 판정이라기보다 공개된 정치적 행보와 당시 정치권 및 지지층에서 제기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정치사적 해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는 특정 계파가 영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온 역사라기보다 김대중의 동교동계에서 노무현의 친노, 문재인의 친문, 이재명의 친명으로 이어지는 세대와 정치적 네트워크의 교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축의 이동 과정에서 기존 주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세력이 비주류로 이동하거나 제3지대의 정치 세력으로 분화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한국 정당 정치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찬반을 넘어 각 시대별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 노선, 정치적 사건, 선거 및 정당 제도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찬반을 주장하기보다 민주당계 정당 내부의 정치적 네트워크와 권력구조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자료에 의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개된 자료와 당시의 발언, 기록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